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6.25 74주년 행사장에서 북파부대원 출신인 참전용사가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건넨 눈물 젖은 쪽지가 화제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백기종 한양대 MPI 최고위과정 교수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교수님, 네. 좀 지나기는 했습니다만 지난 25일 그 6.25 73주년 행사장에서 우리가 흔히 켈로 부대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 켈로 부대 참전용사, 이분이 한동훈 장관에게 쪽지를 건네는데 그 내용이 알려지면서 좀 큰 감동을 주고 있는 것 같죠. 네네. 예. 지금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제 이창건 씨라고 이분이 이제 전 한국 원자력 문화진흥 원장을 역임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사실은 이제 6.25 그 전 단계부터 6.25 때까지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켈로 부대 비정규직 그 참전 용사입니다. 뭐 이분이 비정규직으로 이제 전쟁에 참여를 해가지고 혁혁한 공로를 옛날에 켈로 부대가 많이 세웠거든요. 대북 북파 공작원들이 그렇죠. 아닙니까? 그 뒤에 북한에 들어가서 HID라 그래가지고 북파 공작원의 전신이 바로 켈로 부대입니다. 특수 임무들을 그렇죠. 비밀 임무들을 수행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 국면을 유리하게 전개를 시키도록 하는 그 여러 가지 소위 우리 흔히 말하는 암약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인정을 못 받았었는데 이 켈로 부대가 이제 인정을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가지고 지난 2월달에 보상금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더군다나 보상금도 중요하지만 지난 6월 14일 날 그 청와대 오찬에 대통령실이죠. 켈로 부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초대를 받아가지고 격려 내지는 그동안의 공로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위로나 격려를 또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훌륭한 그런 어떤 고맙다는 그 보답의 글을 한동훈 장관에게 직접 쪽지로 써서 전달을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그 북한에 침투했다가 휴전 때문에 못 돌아온 동지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그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네, 사실은 그 교수님 말씀처럼 그때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북파 공작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살아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거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에서 강력한 그런 어떤 훈련, 전술 전략 훈련을 받고 이제 북파 공작원으로 파견이 돼서 훌륭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거의 7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대부분 못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 생각을 하면 만약에 100명의 북파 공작원이 특수임무를 띄고 갔다가 70에서 80명이 못 돌아오고 20여 명만 생존해서 돌아왔다고 하는 측면이면 얼마나 가슴이 절절하고 그분들에 대한 미안함 내지는 그때 상황에 대해서 정말 눈물겨운 그런 어떤 해안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마 북파 공작원들 출신들, 이른바 켈로 부대 출신들이 한 생존한 분은 한 300여 명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연세들이 다 90이 넘으신 분들이라고. 지금 이번에 그 쪽지를 전달한 이창건 전 원장도 93세. 네, 93세. 93세입니다. 그런데 이 켈로 부대원들이 사실은 6.25 때 정규직도 아니고 그렇다고 군적이나 군번이 있는 것도 군번도 아니고 부여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 국동사령부 첩보부대에서 이 북파 공작원들을 조직을 해가지고 보낸 거랍니다. 그러니까 신분 자체는 그냥 민간인 신분으로 해갖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인이나 다름없이 행동을 지금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군인보다도 훨씬 위험하고 또 치열한 그런 전쟁에 참여를 한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적진에 깊숙이 침투를 해서 우리 아군의 작전이 수월하게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초석이나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수임무를 부여받고 북한에서 실질적인 그런 어떤 임무를 수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발견돼서 사살이 되거나 아니면 체포돼 가지고 가혹한 고문을 받아서 그다음에 소위 말하면 그 오랜 세월 실질적으로 전해진 얘기를 들어보면 오랜 세월 이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또 사망을 하기도 하고. 강제 노동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인 모양이더라고요. 못 돌아오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창건 이분 같은 경우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동료들이 지금까지도 93세이지만 얼마나 눈에 선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느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주거나 보상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 격려 내지는 칭송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상금을 지난 2월에 받고 6월 달에는 공식적으로 국가의 수반이 대통령이 참여하는 오찬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하는 부분은 아마 굉장히 감격스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 특수임무를 하다가 돌아가신 많은 동료들이 생각하면 정말 눈물겨운 그런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그동안 이 특수부대원들이 극동 사령부 내에 8240 부대라고 네, 있었지 않습니까? 8240 부대. 예, 그렇게 연계해갖고 비밀작전을 수행했는데 그 사람들이 미군 부대 소속이고 또 민간인 신분인데다가 민간인 군번, 계급, 또 군적 이걸 부여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상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왔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피해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명예회복이 전혀 안 된 상태였는데 지난해 4월에 제정된 6.25 직후 적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네,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그에 따라서 이번에 지난 2월에 국방부에서 이 비정규전 수행 공로자 143명과 유족 17명 등 총 160명에게 15억 7천만 원 이런 보상금을 주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특히 이제 이 켈로 부대들이 잘 알려진 것은 6.25가 결정적으로 전기를 마련한 것은 인천 상륙작전 아닙니까? 그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든 것은 바로 이 켈로 부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만 인천 상륙작전에 메가더 원수가 참여를 해가지고 혁혁한 공을 세운 걸로 알지만 이런 켈로 부대가 이 인천 상륙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하는 그 특수 임무를 하지 못했더라면 과연 인천 상륙작전이 쉽게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으면은 아마 지금의 대한민국이 없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이면에는 이런 켈로 부대의 혁혁한 이 전과나 그 다음에 특수 임무의 성공이 기반이 됐었다. 이렇게 지금 군사 전략가들이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8m의 등대를 확보해 가지고 그 섬을 장악해 갖고 등대를 불을 켜니까 이제 상륙이 이루어지는 거. 또 앞에 이제 중공군이 지뢰를 엄청나게 깔아놨죠. 매설해 놓은 거죠. 그걸 이제 업으로 가장해갖고 그 지뢰들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배가 들어오고 상륙이 가능해진 거죠. 상륙이 가능해서 이제 침투 작전이 원활하게 수행이 됐던 그런 초석을 다진 계기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 쪽지를 받아 들고 어떻게 보면은 이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한테 직접 전달을 못하지만 대통령의 가장 신임을 받는 장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쪽지를 전달했는데 그 모습 자체가 그 쪽지를 가슴에 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예, 그걸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듣고 그걸 찬찬히 잊고 그걸 꼭 쥐고 있더구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이 알려지면서 이 켈로 부대나 또 그 이후에 HID 이런 그 비정규군 형태 이런 그 정말 전쟁 영웅이죠. 이분들이 굉장히 감동을 했고 저도 이제 후배가 HID 출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모임에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 쪽지를 바로 뭐 없애거나 버리지 않고 그냥 포켓톡에다 집어넣어버리지 자기 않고 사무실에 가서 한동훈 장관 사무실 벽 보이는 데다가 그걸 걸어놓고 그 마음을 새기겠다 이런 의미의 이 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또 사진으로 찍어갖고 핸드폰으로 그 쪽지를 그걸 이제 한동훈 장관이 올리면서 알려진 거예요. 그게 알려지게 된 거죠. 근데 그러면 뭐 몰랐죠. 뭐 누가 쪽지 좀 주는 모양이다. 무슨 간단한 뭐 메모 같은 거 주는 모양에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켈로 부대 같은 분들 사실 군번이나 군적이나 이런 정말 그 정규군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다음에 혁혁한 공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어떤 서름이나 격정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사실은 그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된 이후에 또 이 이창건 그 전 위원장 같은 진흥원장 같은 분이 이런 고마움의 표시를 하면서 역시 한동훈 장관이 또 스마트하지 않습니까? 이걸 또 이제 그 SNS 형태라든가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바람에 이게 알려지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혁혁한 공을 국가를 구하는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이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이걸 인정을 받게 되면서 이 고마움이 결국 알려지면서 국가를 향한 그런 애국심이 또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뭐 몇 차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자유 대한민국은 피 묻은 전투복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그 보훈 의미를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고 보훈처를 보훈부로 그래서 보훈부로 격상까지 했지 않습니까? 박민식 장관이 이제 뭐 사실은 보훈부 장관이 된 것이죠. 예. 한동훈 장관도 또 그 쪽지를 이 집무실에다 딱 지금 걸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마음을 다시 새기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그런 마음 다짐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저는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의 그런 행동들이 결코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초석을 다지는 마음 또 이런 예전에 그 우리 국가를 구한 영웅들이 건넨 쪽지를 하찮은 걸로 생각을 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면서 벽에 걸어놓고 또 이걸 사진을 찍어서 세상에 널리 알린다는 측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 대통령과 참모들의 국정 철학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을 초석 삼아서 정말 국가를 구한 영웅들을 찾고 그다음에 전사자들 저는 유해 송환하거나 봉환하거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 정부에서 정말 더욱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 이창건 전 한국원자력 문화진흥원장이 보낸 그 쪽지가 우리 국민들에게 안보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또 보훈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는 그런 전기를 마련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창건 전 원장 이분도 아주 대단한 분이다. 켈로 이전에 켈로 부대원으로 전기공학과를 3학년 때. 3학년 때 이제 징용처럼 본인이 자진해서 6.25 나니까 자원 입대해가지고 그 켈로 부대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고 아마 기획 참모를 한 것 같아요. 장교로서. 그런데 이분은 진짜 우리나라 원자력 1세대라고 할 수 있다고만요. 서울대에서 원자력 핵공학 관련해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거기서부터 쭉 교수를 하면서 카이스트도 창립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원자력 여기 1세대 기반을 다진 분이라고. 그러니까 한국형 원자력을 만든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원전 기술이 세계 제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이렇게 수출이 가능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문재인 정권 때 탈원전하면서 원전 생태가 지금 파괴된 걸 다시 복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데 사실은 이 원자력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뭐 선진국에서도 원자력을 활용을 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어떤 국가 기반을 다지는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탈원전 이 정책을 사실 시행을 해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많았었죠. 그래서 또 문제는 이창건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원자력 탈원전을 하면서 전문가가 한 명도 그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무가내식으로 탈원전을 했다고 하는 부분이 정말 너무 그 가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탈원전은 지금 세계적으로 그 모양새는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정부에 들어와서 이제 다시 환원이 되면서 원자력 수출이라든가 그런 어떤 기반을 닦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상당히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참 이창건 전 원장님 이번에 쪽지 사건으로 이렇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서울대 기계공학과 다니다가 이렇게 켈로 부대에 입대를 해서 큰 전공을 세우기도 했지만 진짜 우리나라 원자력을 만드는데 원자력을 만드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1세대 최고 원로급 원전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1호 운전 전문가라고 지금 예, 이렇게 그렇게. 지칭을 해도 되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그 매체하고 이제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정말 우리로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전이 굉장히 소중한 부분인데 네. 이걸 이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탈원전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기반뿐만이 아니라 원전 관련한 네. 여러 가지 부분에 후퇴를 해버린 그런 것들을 이제 뼈 아프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공감을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다시 원전을 회복시키면서 원전 수출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원전 생태계도 복원 중인 것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론과는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6.25 그 행사장에서 핸드폰, 그러니까요. 휴대폰을 잊어버려갖고 좀 해프닝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장충체육관에서 6.25 그 73주년 기념행사에 참석을 했다가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뭐 분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관이 사용하는 뭐 업무폰이든 개인폰이든 상당히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만약에 노출이 됐을 때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정보가 새어 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 장관이 핸드폰을 잃었다고 그래서 관할 경찰서 이 그 경력, 소위 경찰력을 경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력팀 전원이 출동을 해가지고 수색을 하는 소동이 빚었나 이게 비판하지만 이걸 이제 개인 어떤 그 한동훈 장관의 폰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폰으로 생각을 하면 인식이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그 폰이 노출이 돼가지고 유출됐을 때 상당히 국가 기밀이라든가 인적 기반이 그 속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사 여러 가지 그럼요. 그런 내용도 있을 그래서 수 있지 포렌식 않습니까? 보고 내용. 기반에서 이게 노출이 됐다고 하거나 특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적국 소위 말하면 북한 쪽에 만약에 흘러 들어갔다고 하면 상당한 심각한 타격이 네, 될 수가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동훈이 아닌 법무부 장관의 폰을 찾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재향군인에 참석한 관계자가 이걸 습득을 해서 이 관할 그 경찰서에다가 이제 분실물 습득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이걸 찾아서 한동훈 장관이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 진영 논리로 봐가지고 뭐 현재 정부의 실세 장관이니까 경찰력이 총동원해서 수색을 했느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국가의 국무장관인 장관의 핸드폰이 분실됐기 때문에 이러는 그 차원에서 국가의 어떤 중요 비밀이 노출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경찰력이 동원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워낙 인기가 좋아서 그 영상을 보니까 이 사진을 좀 같이 찍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휴대폰을 갖고 다니다가 깜빡한 것 같아요. 뭐 사실 정신이 없었겠죠. 예, 뭐 그냥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 사진을 이 셀카 찍고 그러더구만요. 그리고 이제 팬덤 심리라는 게 유명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사진 속에 들어가 있으면 또 자랑거리도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을 또 10분 활용을 해서 또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같이 찍어주는 게 또 한동훈 장관 개인으로 봤을 때 영광일 수도 있어요. 국민들의 어떤 그런 그 환대를 받는다는 게. 그리고 또 본인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커나갈 수 있는 또 기반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